10월 29일 이태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열카3 우리 식구들도 희생당한 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3. 이번 주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샤신, 레드재민, 류블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 K리그1 2020 시즌이 끝났습니다. 울산이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 K리그 팬 여러분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29일 10월의 마지막 주말 김천 상무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K리그 1, 2 간의 승강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 결국 대전이 김천에게 4대 0으로 이기면서 오랜만에 K리그 1 승격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2022 시즌 K리그를 돌아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K리그의 마지막 경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 30일 일요일에 있었던 전북과 서울의 FA컵 2차전도 K리그와 상관이 있었던 경기였죠, 사실? 그럼요. 그 경기 결과에 의해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이 됐으니까. 인천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 게 최초죠. 처음이잖아요. 인천도 사실 박수 받을 만한 한 시즌을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22 시즌 한 줄로 정리한다면 류블루부터. 제가 지난 시즌에 푸른 파도가 전주성에서 막혔다고 했는데 푸른 파도가 전주성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울산 앞바다의 네. 푸른 파도가 전주성을 넘었다. 맞습니다. 예. 네. 샤신. 실력대로 갔다. 끝. 그러니까 감독도 준비된, 잘 연구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 시즌이고, 팀도 가장 실력 있는 팀이 결국은 성공을 했고, 그리고 뭐 선수 한 명, 예를 들어 뭐 이승우 선수 실력이 있으니까 결국 또 K리그 와서 성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타사 해설위원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렇죠. 뭐 해설위원이 됐다는 얘기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승우 선수 뭐 해설도 파이팅해서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찌됐건 뭐 팀이건 감독이건 선수건 실력대로 갔다. 네. 레드재민. 저의 감상은 그래도 홍명보는 뭔가 달랐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울산이 지금까지 우승 후보가 아니었던 시즌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예산 규모나 선수단 면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북에 밀려왔고, 예전에는 또 다양하게 이 팀 저 팀한테 밀렸는데, 그거를 우승을 시켰고, 또 생각해보면은 그동안 거쳐갔던 감독들도 지금 김호건 감독, 조민국, 윤정환, 김도훈 감독 거쳐서 지금은 홍명보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이 하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면에서 확실히 뭔가 다르다. 그리고 반갑죠. 홍명보라는 존재 자체가 2014년 월드컵 3경기 결과로 이렇게 내쳐지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한국 축구에서. 그래서 굉장히 웰컴백. 예. 제가 요거 사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홍명보 감독이 이제 울산 가시기 좀 전에 축구협회 전무로 일했잖아요. 한번 저녁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와 관계자의 자리. 근데 거기 이제 울산 썰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홍명보 전무이사가 굉장히 대한축구협회 운영을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전무님 지도자 가시면은 대한축구협회에도 좀 손해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산 가시면은 3등만 하셔도 욕 드실 텐데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명보 전무가 말한 대답이 나름 명답인 것 같고, 일리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 한마디를 하셨어요. 자, 그 한마디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이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전북 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K리그가 이렇게 차곡차곡 역사를 쌓아나가고요.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1983년에 시작한 대한민국 프로축구 K리그가 내년이 40주년이 되는데, 이제 40주년을 앞두고 올해 2022년 K리그 과연 어땠는지 저희가 좀 굵직하게 임팩트 있게 돌아보고자 세 분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2022 시즌 K리그 가장 좋았던 거 하나, 그리고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 하나, 이렇게 좀
꼽아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장 좋았던 건 뭐 좀 뻔한 얘기인데 포항하고 인천을 보면서 가장 좋았고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포항은 김기동 감독이 왜 잘하지? 라고 하는데 계속 잘하잖아요. 선수도 없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 왜 잘하지? 그런데 계속 잘해요. 그거인즉슨 실력이죠, 무조건. 실력이고 뼈대고 클럽의 뼈대고. 그래서 쌓이는 감이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덜한 한국 축구에서 저 팀은 확실한 컬러가 있고 확실한 뼈대가 있다, 확실한 저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의 조성환 감독은 생각해보면 무고사가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에르난데스도 사실은 와서 좋은 활약을 할 뻔하다가 그렇죠. 부상당하고. 예. 그러니까 지자체 구단의 살림살이에서 뭐 외국인 선수의 활약상이 하늘과 땅을 가르는 요인인데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세로 쭉 밀고 나갔다는 거는 그건 역시 감독의 굉장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천은 사실 올 시즌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지금까지 안 했지?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근데 레드제민이 그 시민구단 칭찬하는 게 상당히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이거는 레드제민의 여태까지의 그 커리어와 인생에 대한 이거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이기 근데 오늘 때문에 계속 그럴 것 제가 같습니다. 이 옐로우를 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레드제민은 여태까지 그 지론이 돈을 쓰는 팀이 성공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지론을 저는 갖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자본주의가 받았거든요. 난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런데 예산이 적은 팀인데 성공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본인의 인생을 거의 부정하는 거다. 인생식이나? 자, 사실 저는 이제 뭐 아까 뭐 계속 나왔지만 울산 우승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전북 팬분들이야 뭐 계속 우승하고 싶은 그 마음도 알겠지만 정말 K리그 우승이 한 번쯤은 좀 바뀌는 게 전체적인 어떤 리그의 순환과 신선함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울산 우승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좋고요. 그리고 역시 인천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고사 나갔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K리그에 정말 매니아라 할지라도 이제 인천 돌풍은 여기까지. 무고사 없이 되겠어? 무고사가 팀 득점에서 차지했던 비중을 봐. 이건 없으면 불가능이야. 인천은 또 내려갈 거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기본적으로 인천은 이명주 선수라든가 여름 선수를 데려와서 보강을 잘했지만 결국 이러한 베테랑 선수들도 인천의 전체적인 선수층을 봤을 때는 후반기 되면 시즌 말이 되면 퍼질 거야. 그러니까 인천의 선수층을 봐서는 이거는 후반기까지 쭉 자랄 선수층이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극복을 했어요. 결국 정말 모든 것을 극복해낸 인천의 시즌이었고 그 모든 예상을 보기 좋게 깨트린 시즌.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올 시즌 인천은 가장 박수를 받아 마땅한 클럽. 현재까지는 지금 K리그 2022 시즌 결산 주인공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분이 가장 많아요. 저의 면을 좀 살려준 데 있어서도 저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뭐든지 이제 평론가나 해설가들이 시즌 전에 뭐 예측하고 그러면 사실 뭐 반 이상 틀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인천이 있어서 버텨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천 올 시즌은 잘할 것 같다라고 제가 꾸준히 얘기했고 천에 주목하고 준에 주목하라. 천은 김천과 인천. 류볼로에게 2022 시즌 K리그 가장 좋았던 건 뭡니까? 울산이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한데 그치지 않고 뭔가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고, 마지막에 관중 레이스도 상당히 좋았어요. 울산의 마지막 두 경기 홈 관중이 다 2만 대였잖아요. 네, 이만대였고 예. 평균 관중으로 봐도 2위입니다. 8,743명인데 1위 서울과 40명 차입니다. 평균으로. 울산 그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면 1시간 정도 타면은 문수구장에 가거든요. 근데 수많은 이청용들이 탔고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3, 4, 5 모여서 축구를 보러 가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고무적인 장면이네요. 달라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잖아요. 그 마티나단 그날 제가 이제 경기장에 있었는데 네. 한 팬이 되게 유명해지셨죠. 예, 눈물을. 근데 저도 받고 울산 직원들도 받고 그분들만 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울었고 저는 그분들은 한 5년 정도는 울산이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주 못해도 경기장을 안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못하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을 가진 분들은 오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제가 포항에 그날은 물론 울산이 우승을 못했습니다만 포항에 경기장 오는데 어린 친구들이 그날 3시에 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랑 온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도 했고 이 우승을 위해서 학교를 빠져도 된다. 학교 수업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울산은 올 시즌 정말 잘 쌓았고 그걸 터트릴 수 있게 우승컵을 든 게 아름다운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옐카만의 시즌 MVP. 물론 K리그 어워드에서 K리그 1의 MVP는 이청용 선수였지만 옐카만의 시즌 MVP를 한번 뽑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저는 사실 이청용 주고 싶은데 네. 이청용은 공식을 받으셨으니까 이청용이 저는 50.0001%로 그래도 1위지만 옐카에서 뽑자면 신진호를 뽑고 싶습니다. 신진호 선수. 신진호가 축구라는 것도 이 와인처럼 숙성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포항이 울산에게 울산 문수구장에서 2대1로 이겼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날 경기가 엄청나게 치열했어요. 엄청나게 치열했고 신진호와 이청용이 정말 수차례 맞닥뜨리고 심지어 뭐 격한 일도 일어났었고 근데 신진호 선수가 정말 축구를 잘했고 그 포항에서 울산이 우승을 결정지으로 칼을 걸고 왔을 때도 사실은 신진호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눈에 힘이 빠지면 자신의 표현으로는 눈꼬리가 내려가면서 남들의 표현을 보면 이제 화를 내려놓으면서 예전에는 너무 잘하고 싶다 보니까 맞아. 신진호 선수 예전에 눈에서 약간 레이저 나오는 느낌 있었거든요. 따라와라 네. 왜 못하냐 이런 분통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내려놓고도 축구를 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다웠고 88년생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35살. 근데 올 시즌 중앙 미드필더 중에 누가 제일 잘했냐 한국인 중에 그럼 저는 신진호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신진호를 월드컵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MVP를 주시고 싶습니다. 샤신 MVP 누구 주시겠어요? 감독이면은 조성환. 감독상을 못 탔으니까. 자, 밸런스 게임. 김기동, 조성환. 요번에는 조성환. 딴 때는 김기동 했으니까. 그리고 선수로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저는 오형규 선수. 역시 아무것도 못 탔어요. 오영규 예. 그러니까 조성환, 오형규 지금 이 선택은 그 대상에서 뭐 포함되질 않았었기 때문에 오형규 선수로. 저 사실은 아까 K리그 2022 시즌 제일 좋았던 거 저 나름의 버전도 살짝 준비했거든요. 저는 규라인. 규라인. 오현규, 조규성, 주민규. 네. 자, 레드재민의 2022 시즌 MVP 누굽니까? 저의 MVP는 바코입니다. 바코. 예, 바코. 자격 있어요. 바코 선수. 그러니까 일단 뭐 팀이 우승을 했고 뭐 이청용 선수도 시즌 MVP 다 좋은데 기록으로 따지면 엄원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내용을 쭉 보면은 울산에서 공격을 누가 플레이 메이킹을 했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바코라고 생각을 해요. 바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답답해지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바코 선수는 보면은 팀 내에서 올 시즌 출전 시간이 3번째로 길어요. 그러니까 조현우, 김영권, 그 다음에 바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촘촘한 지역에서 드리블로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고 몸싸움을 하면서 거칠게 싸우는데도 항상 그곳에 있는 선수였고 뭔가 만들어주는 선수였고 그래서 대단하네요. A매치도 갔다 오고 하는데. 예, 그렇죠. 대단하네. 이게 사실 유럽에 뛰는 선수들이 뭐 한국으로 와서 A매치 치르고 다시 돌아가서 뛰고 하는 거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바코도 같은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친구들이 좀
더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상이 됐든지 간에. 근데 좀 항상 보면은 우리의 이제 표는 다른 데로 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아쉽죠. 예. 근데 정말 예전에 중간에 K리그의 그 외국인 선수들의 이름값 그리고 실력이 예전만 못하다 그런 아쉬움을 우리 엘카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뭐 바코도 있고 그리고 마틴 아담도 헝가리 국가대표팀 소속이고 무고사도 몬테네그로 국가대표팀에서 골도 넣고 이런 거 보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요, 사실. 네. 그리고 사실은 FA컵 하나 차지해서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는 됐습니다만 올 시즌 전북 팬들이 굉장히 사실은 조금 섭섭한 시즌을 보냈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바로우. 네, 바로우 선수가 사실은 제가 아까 바로우는 진짜 무서워요. 오영규 선수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또 한 카드를 저에게 준다면 저는 바로우에게 맞습니다. MVP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바로 진짜 그 왼발은 그거 떼가지고 좀 어디다가 좀 예? 근데 명예의 전당 그러니까 같은데. 좀 전에 이제 그 외국인 선수 클래스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바로우 선수를 곁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틴 아담, 와코 뭐 이런 선수들 다 무고사 선수는 뭐 떠났지만 여기 바로우 선수도, 네, 바로우 선수도 K리그를 격상시켜주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그의 수준이 사실 외국인 선수의 수준으로도 한편 증명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2022 시즌은 좀 의미가 있는 시즌이 아니었나까지 좋은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통렬한 지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시즌 K리그를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있으면 저는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고 글도 썼고 이 기록지에 1, 2부 기록이 한 시즌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통상 기록은 이제는 이별해야 될 때가 왔다. 저희가 이미 얘기했지만 내년에 이제 40주년이잖아요. 40주년이면 중요한 게 뭐 경기력도 있고 뭐 행정력도 있고 하지만 기록도 상당히 중요한데 기록 관리를 이렇게 하는 리그가 어떻게 레전드 대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거를 약간 희석시키는 느낌으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국 프로축구연맹 주간대회 통산 몇 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죠. 네, 진짜 아니 이거잖아요 속담으로. 네,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네. 진짜.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는 제가 기사에 썼지만 에르난데스 선수가 2부에서 뛰다 왔습니다. 네. 근데 저 보니까 11골이에요. 통산? 언제 11골 넣었지? 올 시즌 기록인데 여기에 오면 올 시즌 기록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2부에서 반 시즌 네. 동안 11골이란 얘기죠. 그 8골을 넣고 인천에 3골 넣었으면 3골이잖아요. 근데 그걸 11골로 써놨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어요. 8골을 넣고 네. 3골을 예, 써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기자들이 11골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에란데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이거 공식 자료니까 60 클럽, 70 클럽이 많은 리그가 좋은 리그가 아니라 치열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가 아닌 우리는 이제 기록 양산을 너무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샤신 좀 유사한 맥락에서 저도 제도적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도와 관련해서. 네, 일단 조규성에게는 득점왕을 주고 주민규에게는 득점왕을 주지 않는 이러한 제도는 다음 시즌부터는 보지 않고 싶다. 저도 보고 그 싶다. 생각했는데 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살라랑 손흥민은 공동으로 골든붓 받았잖아요. 유럽의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빅리그는요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38라운드나 되는 대장정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는 뭐 팀마다 사정이 좀 다를 수 있고 경기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장기간 결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따지지 말고 골이 같으면 같이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옳고 그리고 지금 연맹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기준 자체도 저는 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골이 같으면 경기 수부터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 수를 따지는 것도 만약에 정말 한 명을 골라내고 싶어도 저는 이 기준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경기 수는 많아도 출전 시간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기 수와 출전 시간이
반비례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그라운드에 있었는데 몇 골을 넣었냐. 출전 시간이 오히려 가중치가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기준도 잘못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기준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냥 골 수가 같으면 같이 주는 게 저는 시즌 리그에서는 옳다고 봐요. 두 번째는 오현규 선수가 영플레이어 상을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플레이어 후보도 못했어요. 저는 이거는 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영규 선수의 출생 연도를 생각하면 사실은 왜 그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오현규 선수가 프로 4년 차라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로 첫 해는 뭐였냐? 이른바 그 고등학생 준 프로 계약. 메탕고등학교 네. 재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준 프로 계약이라는 제도 자체는 연맹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준 프로 계약을 데뷔 이제 계약으로 쳐서 네 번째 시즌 했으니까 오현규 같은 선수는 아예 영플레이어 후보 자격도 없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준이 대한민국 선수이고 23세 이하이고 프로 데뷔 3년 차 이하가 기준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프로 데뷔 3년 차 이하는 없애는 게 좋다. 그냥 나이만으로 23세 이하면은 영플레이어, 그렇죠. 영한 플레이어니까 네. 영플레이어 후보 시켜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요건 짧게 또 할게요. 있습니까? 예. 구단별 한 명 MVP 추천도 이제는 이거는 재고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울산이 우승했어요. 여기 지금 바코 선수의 중요성 말씀하셨잖아요. 레드가. 그거 아주 저 한 표 드리는데 따봉 한 표 드립니다. 바코, 이청용, 엄원상이 같이 MVP 경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리그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선수 뽑을 때 보시면 같은 팀의 복수로도 들어가요. 당연히 잘했으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 전체 후보군을 팀당 한 명 MVP 후보 제출 이거는 저는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봐요. 자격이 있는 선수들은 다 올려서 그냥 한 팀이라도 같이 경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네. 자, 진짜 매운맛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2022 K리그. 네, 폭탄 하나 던져주세요. 레드잼.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퇴장하죠.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아쉬운 거는 항상 그랬지만 저는 텅 빈 자리가 너무 많은 관중석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올 시즌 평균 관중이 4,820명입니다. K리그 1. 예, 코로나 전에 거의 이제 6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물어보면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대부분 연맹이나 구단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급감을 했는데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언론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팬들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되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계속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상황까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오싹합니다. 솔직히 오싹하고 이런 관중 폭락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경종이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걸 느끼고 아까 말씀하시는 기록의 부재라든가 이 상을 주는 기준의 지금 애매모호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도 사실 적어온 게 K리그는 너무 복잡해요. 규정이 너무 복잡해요. U22 규정, 승강제 한 팀 내려가고 한 팀 플레이오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두 팀이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봤어요 제가 어떻게 순위가 결정이 되고 어떻게 승패가 가려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싸워서 결과가 나오면은 누가 올라간다는 걸 찾아봤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리그 막판 흥행 위해서 재미를 더 주겠다는 차원에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만들었는데 팬들은 가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팬들한테 자
승강 플레이오프 합니다. 아 잠깐만요. 오시기 전에요. 자료 드릴 테니까 이거 숙제하고 오세요. 달달달달 왜요? 아니 이게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들의 태도인가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것도 문제고 기록 부실한 것도 문제고 상이 권위 없는 상이 너무 많아요.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가지고 누가 이길까 궁금하지. 해가지고 그 셀링 포인트를 삼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펼치는 리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이 너무 많고 많다 보니까 상 이름만 들어도 알아야 되죠. 득점왕. 그러면 득점을 가장 많이 했나 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단상 중에 그린 스타디움상, 플러스 스타디움상 뭔지 아세요? 그린 스타디움상은 뭐 그 경기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가장 없었던 구단. 이거죠. 네. 잔디를 가장 잘 관리한 구단한테 근데 주는 그게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K리그에서는 잔디 관리가 정말 중요한 네. 이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플러스는 관중인가요? 관중 증가가 증가죠.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름만 들었는데 어느 정도 유추는 하지만 정확히 이런 상이구나라는 걸 몰라요. 여기 있는 네 사람도 이런데 팬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상을 이거인 즉슨 계속 제가 주창하는 이거는 프로축구인 리그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들이 돈 쓰고 그들이 돈 받고 그들끼리 행복한 리그다. 그런 거를 기록 부실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안에서 의미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사실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축구도 중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린 스테디움을 모르시네요.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부끄럽네요. 예, 저도 몰랐어요. 예. 진짜. 시간을 4년 전으로 살짝 되돌려 볼게요.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후에 옐로 카드가 옐카3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2018년 10월의 일이었는데요. 4년이 좀 넘게 지났어요. 1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레드제민이 옐카 패널로 처음 등장해서 진짜 매운맛 너 진짜 이거 보여드렸던 그 회차를 그냥 다시 돌리죠. 예. 지난 4년간 뭐가 좀 바뀌었는지 발전한 게 있는지 후퇴했으면 얼마나 후퇴했는지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좀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예. 4년간 선수들 정말 열심히 했고 각 팀들도 레드는 좀 불만이 많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요즘은 프런트들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어떻게 해야 또 지역 밀착도 되고 그게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나 생각들 갖고 있는 또 프런트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4년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축구 관련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또 정말 K리그 사랑하는 팬들도 4년 동안 열정을 많이 바친 게 사실이죠. 그러나 약간 레드 편을 약간 들자면 본질적으로 뭔가 바뀐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정말 그 현실에서 존재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러한 노력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레드제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옐카에 나와서 K리그 이런 점이 문제다 저런 점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프론트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프론트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계속할 수 있는 게 현장에 가서 프론트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K리그 이래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그들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결국의 문제는 그러니까 질책이다, 비판이다 이런 거에 이 손가락 끝을 향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곳에 있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앞으로의 이 K리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고 한다는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류블루. 올해 울산이 관중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울산이 이제 열심히는 하고 있고 당연히 결과적으로 왔는데 왜 왔는지 아는 게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 왔을까? 왜 왔는지 알아야 더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을까? 아. 누가 연속으로 왔을까? 어떤 장면에 감동을 받았을까? 어떤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을까? 그래서 저는 뭔가 백화점에서 저는 얘는 몰랐거든요. 백화점을 잘 가지도 않고 백화점 카드를 발급해주는 이유가 고객을 알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오롯이 백화점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 안에 많은 정보가 그렇지, 들어있죠. 많은 정보가 네, 들어가니까.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를 가입할 네. 때 자기의 인적 사항을 세세하게 적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뭘 그 샀는지. 카드를 가지고 어떤 매장 돌아다니는지 맞습니다. 다 나타나죠. 그래서 식음료를 마케팅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카드를 과연 가지고 있는가? 모든 구단들이. 제가 올 시즌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재밌고도 조금 어이없는 게 어느 구단이 갑자기 관중이 많이 왔대요. 단장이 물어본 겁니다. 야, 왜 많이 왔어? 야, 우리 뭘 잘했냐?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왜 뭘 긁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뭔가 확실한 솔루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내년에 40주년이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레디 형이 말한 것처럼 정말 가면 비슷한 고민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문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내년에도 고객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만 좀 보태자면 고객을 알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K리그 쪽에서도 상식이에요. 그들은 고객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모기업, 지자체, 문체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 없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굉장히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공고화되고 있어요. 지자체 구단 계속 늘어가고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돈 점점 늘고 있고 평균 관중이 절반으로 꺾여도 성공적인 리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관중인데 전혀 타격 없이 지나가는 리그가 이미 되어 있단 아니 말이에요. 근데 성공적인 리그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있습니다. 내년이 2023 시즌이 1983년에 시작한 대한민국 프로축구 K리그의 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프로축구 연맹과 K리그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 또 K리그를 사랑하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도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새로운 멋진 출발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11월 레이스 월드컵이 K리그에 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도 있습니다.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와 함께했던 열카스리 201회 축구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